네, 이제 실시간 진단 해봐야죠. 인터넷 게시판 문자로 보내주신 분부터 보겠습니다. 9897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동우를 갖고 계십니다. 닭고기주 동우 52,000원에 이거 지금 0이 더 붙어 있는 것 같네요. 5,200원에 매수해 주셨고 비중이 30% 있으십니다. 중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가 5%가 빠졌어요. 5,020원에 마감됐습니다. 5% 가까운 손실이신 것 같아요. 황윤석 전문가님, 중기 보유 권하시나요? 네. 이 동우는 우선 기업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계, 축산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사,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삼계탕이나 뭐 너겟, 통조림 이런 것도 이제 중국 기업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분기 실적이 지금 흑자 전환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558억 1분기예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5억 나왔고요. 지금 2014년도 대비해서 이제 2015년도 전망치도 보면 상당히 크게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흐름을 잠깐 보면은 단기간에 지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주가가 한 4,000원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고점인 6,200원대까지 좀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계단식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21선 차트상으로 보면 21선을 지금 이탈하는 모양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래량이 뭐 그렇게 급증하거나 그런 건 같지는 않고 기관들 쪽에서 집중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가 대비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닭고기, 삼계탕 이런 그 제품으로 볼 때 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은 뭐 계절적인 그런 뭐 이슈도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일단 61선과 21선 중간 정도에 있는 한 4,800원 정도를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저는 목표가는 지금 매수하신 그 보유 매수가가 5,200원이니까 저는 적어도 한 5,4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게 뭐 신고가를 다시 돌파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21선 위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면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동우 중기 보유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지스마트 글로벌. 지스마트 글로벌이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16,900원. 네. 15%. 네. 와, 높은 수익을 구가를 하고 계시네요. 예, 어제 하한가 가고 오늘 낮에 거기만 해도 엄청 많이 빠졌었어요. 아, 네네.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처음 보네요. 네, 이름도 처음 보고 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많이 올라왔었고요. 오늘 또 뭐 수주 소식도 있었습니다. 보셨죠? 예, 그건 못 들었어요. 예. 예, 98억 원 규모의 무슨 수주 소식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이 종목을 접근하셨나요? 그때 한번 첼시 마지막 방송이 여기 이 방송에서 내가 한번 얼른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전에 다른 데서도 누구한테 한번 들은 기억이 있고 그때 이 방송에서 이희권 씨인가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네네. 예, 고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그래서 그러고 요번에 한번 2만 원 갖다가 막 밀려 내려올 적에 그때 샀거든요. 네. 그래, 이희권 씨는 어제 나왔다 가대. 그 양반인지 누군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내주는 남자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께서 엊그제 예. 저희 진단 받으실 때 예, 이권 예, 대리 예. 출연 날짜 물어보셨네요. 예, 그 양반이 왔다 가셨어요, 어제. 예, 그 양반이 끝내주는 남자에서 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요번에
예, 한번 많이 밀렸잖아요. 네. 2만 원 남겨갔다가 16,100원까지 내려왔댔는데 그때 샀거든요. 16,900원에.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세요? 아, 그래, 이게 좀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길게 가져가도 되는가 싶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면 뭐, 수익 실현하고 말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 종목을 검색해서 보니까 재밌는 점이 카페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시겠죠? 글을 뭐 남기신 게 천천히 꾸준히 가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글도 좀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시청자분께서 선택해 주시죠. 예. 송필호 부장님? 네, 송 부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송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G스마트 글로벌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예, 무슨 간판한테 뭐, 알긴 아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또 까먹었네. 예. 네, 내원 뭐, LED 투명 정강 유리 예, 간판도 투명. 하는데요. 이제 예, 제가 예.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가장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느 거에? 센서예요, 센서. 센서. 네. 예.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센서 업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보통 이제 사물 인테리어 쪽 보면은 이제 그 센서가 요즘에 그 사물 인테리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센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센서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G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쪽에 이제 그 기술력이 좀 있다는 이야기하고,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중국 쪽에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거 21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이제 작년에 매출이 262억 정도 나왔는데 금년에 455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20억 정도 나왔는데 금년도에 한 70억 정도 나온다. 실적이 대폭 호전된다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보기에는요, 아직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제가 보면은 오늘 1분기 실적이 거의 발표가 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이 주가가 과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 제가 보면은 월요일날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면은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금년도에 4,000원에서 31,000원까지 약 800%가 올라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주가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음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월요일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일단 한 번 더 매도했다가 기간 조정이 보이는 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때 다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 미련이 있다면은 50% 정도 매도를 하고 보유 비중의 50%를 매도하고 50%만 좀 보유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 다음에 전화 주시면 저 말고 다른 분이 전화를 받으실 겁니다. 네, 자주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이셨어요. 다음 시청자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바이로메트요. 네, 바이로메드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오늘 들어갔는데 13만 2천에 20% 들어갔습니다. 네네. 오늘 매수하시고 어떠세요? 근데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네. 한번 상담을 받아보려고요. 네. 오늘 매수하셔서 일단 플러스 구간으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잘 모르셔서 진단 받으시면서 기업 공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택해 주시죠. 네, 이재호 차장님. 네, 이재우 차장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바이로메드 오늘 들어가셨는데 단기 급등이 좀 나왔어요. 네, 좀 부담은 안 되셨나요? 글쎄요.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네. 14만 1,900원이 고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예. 네, 그래서 오늘 매도를 해야 되나, 내일
월요일 장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일단 단기 성향이십니까? 조금 가져가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간다면은 가져가도 되는데요. 이게 네.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또 얼마까지 받으면 못 견디겠죠? 예. 뭐 나쁘지 않아요. 바이로메드는 제가 봤을 땐 더 갈 겁니다.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다만, 그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좀 좋지 못해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좀 조정이 다음 주 초반에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부분은 좀 이제 참고로 하시면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좀 이게 그 단기로 보셔서 만약에 월요일 실적 좀 안 좋아가지고 빠지면은 이것도 매도를 하실 것인가 아니면 길게 끌고 가실 것인가 여쭤본 건데 어쨌든 이제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뭐 가장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그 연구 용역이라든가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에서 이제 그 일단 어디죠? 예, 내추럴 엔도텍트는 시끌벅적한데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뭐 기능식품 판매 증가가 계속적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뭐 큰 무리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약간 좀 주춤했다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조정 받는다라면은 한 뭐 빠르면 뭐 하루 이틀 또 조금 뭐 그 길어진다라면은 한 일주일 정도 조정 마무리된다면 또 충분히 14만 1,900원 이 고가를 넘어가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다이렉트로 월요일날 급등이 나온다라면은 시청자님께서 뭐 일부분 챙기고 나머지 가져가고 이런 전략 가능한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굳이 서둘러서 매도하지 말고 뭐 그들은 이제 보유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고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중 자체가 지금 그 얼마를 담으셨죠? 비중을? 20% 정도 담으셨으니까 뭐 20% 정도면 적절하네요. 뭐 추가 매수 할 만한 뭐 빠진다고 해서 뭐 추가 매수 뭐를 더 강력하게 하기에는 20% 정도 어느 정도 담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물량 가져가시면서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온다라면요. 한 2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인터넷 게시판에 또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네요. 세비요름님께서 무림으로 25% 이상 수익이 나서 감사하다고 이재호 차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기억나세요? 이거 추천하신 건가요? 아니면 진단을 해주신 어떤 건가요? 종목이? 무림이라고 써주셨는데 무림 SP 그 문자 보내주시다가 로그인하셔서 써주신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진단하신 상담, 진단하신 분이 아니신가 예. 싶은데요. 예, 그때 화장품 얘기하시고. 네, 그랬던 것 그쵸. 같아요. 그때 무림 PMP, 무림 페이퍼였나요? 무림 SP. 무림 SP. 예, 이거 예. 수익 너무 잘 나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글자를. 그렇죠. 그래도 뭐 남겨주셨어요. 잘 챙겨서 수익 내셨나 봅니다.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잘 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다음 시청자분 또 저희가 진단해드려서 도움드려야죠. 연향도령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젠백스 테크놀로지 2,8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100% 비중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맞나요? 맞아요. 와, 지금 오늘 7,230원에 마감됐어요. 최근에 이렇게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는 장이 좀 안정되긴 했어도 그동안 조정이었는데 계속 양봉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분이 거의 뭐 200% 이상, 25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송필호 부장님, 네. 100% 비중 가지고 돈 많이 버셨겠네요. 네. 주식 부가 잘하시는 증식되셨을 분 것 같아요. 저도 예. 비즈니스타일로 주식하는 분들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주식은 항상 먹을 때 확실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나요? 제가 이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젠백스 테크놀로지라는 것이 이제 그 젠백스가 한 몇 년 전에 인수한 회사죠. 최근에 이제 젠백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젠백스도 오늘 오랜만에 상한가를 쳤고 또 젠백스 계열사인 삼성제약이 최근에 주가가 급등합니다. 제약주 중에서 삼성제약이 최근 주도주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주식도 보면 2,000원에서 지금 삼성제약 같은 경우 보면은 1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것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세 회사가 삼성제약,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같은 계열사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제약이 급등하면서
이 계열사인 젠백스 테크놀로지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2,800원에 사가지고 지금 7,200원대인데요. 수익률 크게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그 삼성제약이 지금 치고 가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제약하고 지금 같이 주가가 움직인 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제약이 꺾이기 전까지는 한번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목표가를 정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요. 지금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제약을 한번 주가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오일 이동평선이 이탈하지 않을 때는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삼성제약은 가스명수 중국 진출 이슈 때문에 갔었죠. 아니죠. 중국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쪽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 얼굴에 붙이는 거 뭐라 그러죠? 팩이요. 팩 그쪽에 이제 그 회사 하나 인수하고 젠백스에서 개발한 그 췌장암 그 판매권 확보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젠백스 테크놀로지가 가는 건 같은 계열사끼리 지금 같이 묶여서 가는 그냥 것 같습니다. 아예 그룹으로 네, 기대감으로 그룹으로 다 네. 같이 가는 건가요? 예, 어쨌든 기대감을 잘 올라타셨던 것 같고요. 이 삼성제약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목표 주가 꺾이기 전까지로 따로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삼성제약의 주가 시세가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자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있으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투비스요. 예, 토비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가 19,850원이고요. 네네. 비중은 한 30%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못 보고 사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 어쩔까 할까. 추가 매수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투비스가 아니고 휴비스. 아, 휴비스요? 예, 예. 저희가 접수를 잘못 받았나 봐요. 휴비스 매수하셨고요. 이렇게 네. 되면 지금 저는 손실이 10% 정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의 반토막이 났군요, 시청자님. 휴비스. 예. 휴비스. 휴비스 오늘 종가가 1,450원에 마감된 거 맞으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휴비스 휴비. 휴비츠? 휴비츠로 예. 가볼까요? 예, 비슷한 예. 이름이 너무 많아요. 예. 19,000원. 네네네. 다행입니다. 19,000원에 오늘 마감됐고요. 휴비츠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10%도 채 안 되는 손실이시고요. 조금 손실을 입으셨어요. 예. 궁금하신 점 알려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너무 고가에 그걸 잡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좀 올라갈란가 그러 안 하면은 내려갈 것 같으면은 선절을 해볼까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지노에서 지금 의료기기까지 겨우 왔습니다. 휴비츠를 갖고 계신다고. 예, 이제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전략 전해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예, 한 전문가님. 황윤석 전문가님.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휴비츠는 검안기 관련 기업이라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중국 기업이나 해외 법인 쪽에서 그 매출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고점 돌파하면서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보고. 예, 조금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데 아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 고점이 이제 21,100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음봉을 맞으면서 조금 조정을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게 뭐 추세가 이탈되거나 이 고점에서 매물을 내놓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1,100원 고점 돌파 때까지 좀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의 흐름이 제가 보면 이제 조금 길게 보시면
저는 한 2만 한 2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업 실적 면에서도 보면 그동안 이제 그 해외 법인 문제로 좀 고생을 했는데 그 중국 시장 진출을 하면서 올해 매출이 이제 한 750억,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가 되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조금 어차피 좀 길게 비싸게 좀 잡으셨으니까 그 조금 길게 보신다는 생각으로 2만 100원이 일봉 차트상의 고점인데요. 이거를 돌파해서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 예, 조금 길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얼마나 끄고 가면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봉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면 한 달 정도를 좀 보시면 한 10%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가 가능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모니터 계속 해보시고요. 저희 전략대로 그런데 한 네. 가지 혹시 선절 가는 손절 라인이요. 네. 손절 라인은 제가 볼 때 한 18,300원 정도요. 21선이 위치해 있는 18,3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00원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2281 문자 쓰시는 분이십니다. KT를 갖고 계시네요. 31,800원에 50% 비중이신데요. 오늘 종가가 33,300원에 마감됐습니다. 아주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신데 비중이 부담되시겠어요. KT 뭐 많이 부진했죠, 이재호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KT뿐만이 아니라 통신 전반에 다 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이제 그 KT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SKT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여전히 뭐 지금 시장 자체가 한쪽 방향, 한쪽 섹터 위주로 가기 때문에 KT 같은 뭐 통신주들은 여전히 뭐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이 시대에 따른 어떤 준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 본다라면은 SK텔레콤보다 훨씬 뭐 나은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33,3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해서 오늘 조정으로 이제 마무리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시더라 하면 매수가도 31,800원으로 그리 높지 않은 그런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권역 매도기에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보이기에는 조금 이제 뭐 수급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주가의 뭐 탄력도도 그렇고 뭐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일단 3만 원 전후에서는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되돌림의 매수세는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잘 3만 전에서 잘 다져준 다음에 다시 그 다음 맞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다음 맞이 33,000원까지 상승 반등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 하락을 보여주고 최근 한두 달 동안에 바닥권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그냥 목표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지만 않으신다라면은 33,0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모두 끝났습니다. 종목 카운슬러가 정말 오랫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이제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고요.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희의 의견은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께 적중하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힘써주고 계시는데요. 이 4시 시간대 진단 프로그램으로 봄 개편 이후에도 이어갑니다. 새로운 그리고 야심찬 진단 프로그램인데요. 프리미엄 종목 진단 VVIP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2128-3388번 서울전화 2128-3388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전화 주셨던 것대로 국내 주식 가지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후광통 매매하시는 분들, 중국 주식이나 또 해외 ETF, 여러 가지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내 포트폴리오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진단까지 저희가 모두 해드릴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고의 전문가와 또 우리나라 최고의 PB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산의 증대를 위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찾아오는 프리미엄 종목 진단 VVIP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전화 주셔서 직접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른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도 여러분께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